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성수동에서 제작만 해서 고급화 느낌으로 컨셉을 잡는다. 이거는 대표님의 생각이잖아요. 포기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진짜 막차를 탈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찬스라고 저는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옹크트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대표님들 쇼핑몰 피드백 3탄입니다 1, 2탄에 이어서 3탄까지 제작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이렇게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메일 참고하셔가지고 메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아주 유익하게 힘있게 또 제작을 하려면은 또 구독과 좋아요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옹크트리님, 유튜브 피드백 하시는 영상 보고 저도 메일 보내봅니다. 여성화를 제작하면 도매 매장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매장을 접고 스마트 스토어를 직접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죠? 스마트 스토어가 규칙, 그러니까 로직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 로직을 모르면은 정말 노출도 안 되고 매출도 아예 안 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하죠. 사실 열어놓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의미 없이 올리기만 하고 반응도 안 오고 해서 제대로 안 했어요. 그죠? 반응이 와야 재밌는데요. 그죠? 제가 오늘 반응이 제대로 올 수 있도록 한번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유튜브 보고 공부 시작한 지는 한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키워드 덩어리 카테고리 이런 거 이제 좀 안 것 같고요. 상세 페이지는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어느 정도 해봤는데, 제가 사입을 해봤는데 가격을 너무 후려버리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안 했다고요. 가격을 너무 후리는 분들은 대표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대표님은 직접 상세 페이지 만드실 거고 썸네일 직접 촬영하실 거고 키워드 뽑으실 거잖아요.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입하셔도 됩니다. 도매했던 경력이 있어서 성수동에서 제작만 해서 고급화 느낌으로 컨셉 잡아서 판매하려고 있긴 해요.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성수동에서 제작만 해서 고급화 느낌으로 컨셉을 잡는다. 이거는 대표님의 생각이잖아요. 항상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성수동 수제화, 그러니까 성수동에서 제작한 수제화에 대한 제품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아이템 스카우트에 성수동 수제화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검색수가 6,400이거든요. 사실 작은 키워드는 아니에요. 근데 이 6,400은 쇼핑몰 하나를 몰빵할 정도로 그런 큰 수요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 수제화는 하시는데 성수동 수제화도 가져가시고 다른 사입 제품들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매출을 많이 만들어내는 쇼핑몰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만약에 대표님께서 어떤 브랜드 정체성이나 대표님이 진짜 장인정신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디자인들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 하시면은 브랜드를 고집하셔도 되는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을 했거든요. 대표님도 마찬가지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스토어를 만들려면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사입도 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가리지 말고 해가지고 매출액을 계속 펌핑 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입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작도 하시고요. 확실히 제작만 하면은 신상 업데이트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계속 이 방향대로 가는 게 맞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입하고 제작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성수동 수제화 구두로 이렇게 좁히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중구난방을 올리시라는 게 아니라 여성 신발이라는 대표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플랫 슈즈, 그리고 단화, 운동화, 스니커즈, 슬리퍼, 구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들을 키워드를 먼저 찾고 그거에 기반해서 소싱을 하셔가지고 사입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키워드에 맞는 제품을 제작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올려놓으시면서 매출을 잡아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포기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진짜 막차를 탈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찬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책 잘 보고 추천해 주신 것도 다 구매해서 봤더니 확실히 예전 상세랑은 완전 차이가 있긴 한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쇼핑몰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20, 40대 자체 제작 고퀄리티 성수동 여성 수제화, 그러니까 이미 성수동 여성 수제화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좁히지 마시고 이렇게 20대 40대 성수동 여성 수제화로 이렇게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성수동 여성 수제화로 이렇게 좁히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가져가셔야 돼요. 다른 대표님들과는 다르게 이 대표님께는 조금 더 넓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전체 상품으로 보면은 상품이 이렇게 해서 1페이지가 끝이네요. 썸네일이 다 일정하게 그런 눕기 컷으로 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성수동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아예 키워드도 안 들어가 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수동으로 줄여버리면은 내가 진짜 최대한 많이 먹어봤자 진짜 맥스로 잡아봤자 6,400이에요. 그러니까 성수동 수제화랑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으면
되면 좋은데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입을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아이템 스카우트 내에서 아이템 발굴로 들어와가지고 여성 구두, 그러니까 여성 신발이라는 전체 대표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겨울 시즌 지나고 봄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이제 유행을 하냐 하면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뭐 단화나 스니커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유행을 하면서 여름 되는 슬리퍼 그리고 뭐 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 중에서 사람들은 많이 찾으면서 경쟁자들은 적당하게 있는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먼저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들고 오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 성수동 수제화도 같이 끼워가지고 쇼핑몰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쇼핑몰로 넘어와서 이 대표님께는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제가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그리고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썸네일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좀 별로예요. 왜 별로냐면 제품은 잘 보이는데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 아니라 그냥 누키컷으로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 스토어 이런 느낌이면은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일단은 매출액을 펌핑시키기 위해서는 사입하는 제품도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착용하는 요런 이렇게 착용하는 사진들이 썸네일로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요건 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구두인데 너무 이렇게 내려 찍었죠. 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상호명이랑 2+1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건 사실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이미지 썸네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제품을 착용하고 있고 제품이 제일 잘 보이는 썸네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도 일단 대표님은 1:1 비율로 이렇게 잘 맞춰 놓으셔가지고 그거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썸네일에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벤치마킹을 하시는데 제일 쉬운 벤치마킹 방법은 업계 탑을 찾는 겁니다. 업계에서 탑이 누군가. 자, 여성 신발 업계 탑 누구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박세영 대표님의 언니 구두라는 쇼핑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브랜드들 말고 사입하는 제품들 플러스 자체 제작으로 해가지고 잘 나가는 쇼핑몰들을 몇 군데 서칭을 하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썸네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 한번 가볼게요. 언니 구두 한번 보면은 저는 진짜 이분이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품만 있는 사진들도 있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컬러별로 이렇게 이쁘게 잘 나열하고 있죠. 자, 다시 와서 대표님 썸네일 보세요. 요것도 잘 하셨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자연광이에요. 광의 차이예요. 광의 차이. 여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연광,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요거는 완전히 그 어떤 백열등광, 조명을 팍 터트려가지고 찍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차가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따뜻한 느낌이 들게 하려면 자연광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명을 또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건 완전 또 자연광 플러스 또 포토샵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자연광을 쓰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자연광을 쓰실 때 팁은 모든 이런 조명을 꺼놓고 자연광으로만 찍는 거예요. 자연광으로만 찍고 보정을 어느 정도 거치시면 됩니다. 보정이 힘들다 하면은 내가 보정을 절대 못해요. 내가 때려 죽어도 포토샵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건당 건바이 건으로 사진 한 장 한 장 포토샵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올려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썸네일이 사실 클릭률, 그러니까 CTR 클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계 탑들의 쇼핑몰에 들어가서 썸네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가지고 그 썸네일을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각이 없으시니까 그냥 한번 따라도 해보시고, 감각이 조금 생기시면은 따라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내 거를 좀 더 해보시고, 요렇게 발전을 디벨롭을 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요런 사진들 있죠. 요런 사진들 요렇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이쁘게. 사입 상품들을 이제 합류하실 때도 그렇고 구두만 파신다고 해도 요런 사진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썸네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었다 했죠. 근데 보세요. 업계 탑의 썸네일 어때요? 평평하게 찍었죠. 이게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들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나랑 차이점이 뭔지를 꼭 알아내셔야 돼요. 매출액 50억, 80억, 100억 하시는 분들은 분명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가 뭔지를 집요하게 파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 피드백을 잠시 드리면은 이렇게 착용샷 그리고 자연광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가지고 썸네일을 만들어 보세요. 자, 상세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인기도 순으로 하면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키기 전에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쫙 봤어요. 사모샵 양가죽 수제화는 뭐가 다를까 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께서 영상을 많이 보신 게 티가 나요. 어떤 식으로 좀 차별화를 하려고 했고 한 거는 티가 나는데, 제가 딱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게 받았냐면요, 이게 뭔가 상세 페이지가 기획이 돼서 1차적으로 문제점 해결책이 기획이 돼서 그것들에 대한 거를 시각 자료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뭐라 해야 될까, 하나씩 정리하지 않고 하나씩 써내려간 느낌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사모샵 양가죽 수제화는 뭐가 다를까?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뭐가 다를까? 자사합성 제품도 좋지만 천연 양가죽 제품 소재와 퀄리티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 양가죽 수제화는 뭐가 다를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려요. 양가죽은 일반 가죽이랑 내구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구성에서 차이가 있어요? 나뭇가지로 막 끓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일반 가죽은 긁힘 스크래치가 나는데 양가죽은 안 난다. 제 생각이에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뭐가 다른지가 이렇게 기획해서 나와야 되는데 뭐가 다를까 한 다음에 소재와 퀄리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가 안 나왔죠? 그리고 어떤 게 예쁘고 좋은지 알아보시겠나요?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러니까 뭔가 정리가 잘 안 된 느낌이에요. 상세 페이지를 하실 때는 항상 문제점과 해결책을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카피라이팅,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카피라이팅이거든요. 구두가 편하려면 센터가 잘 맞아야 합니다. 이런 카피라이팅. 그럼 이 카피라이팅에 맞는 시각자료, 다시 카피라이팅, 시각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때는 이미 이미지가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카피라이팅 하나 쓰고 밑에 이미지 받고, 카피라이팅 하나 쓰고 이미지 넣고,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뭔가 좀 중구난방이에요. 피팅컷만 쭉 나열된 상세 페이지보다는 훨씬 좋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약에 상세 페이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위에 이제 뭐 당일 출고 이런 거는 좋아요. 공지사항이 아니라 이런 당일 출고 이런 거는 뭔가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맨 앞에 넣어주신 것도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3호샵 양가죽 수제화는 뭐가 다를까 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카피라이팅을 먼저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한 구두 찾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진 정도는 뭐 대표님이 직접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들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카피라이팅 들어가는 겁니다. 구두가 편하려면 센터가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카피라이팅 나왔으면 그 밑에 뭐예요? 뒷받침하는 시각자료 나와야죠. 어떤 사진? 센터가 잘 맞는 자사 사진. 그리고 또 밑에 나옵니다.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센터가 잘 맞지 않는 사진을 왼쪽에 넣어주시고요. 센터가 잘 맞는 우리 자사 사진을 오른쪽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눈에 비교될 수 있게 넣어주시는데 여기서 그냥 넣기만 하면은 뭔가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를. 미리 캔버스 검색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해요. 사진을 여기다 넣고요. 요소라고 있거든요. 요소?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에 뭐 여기 어떤 사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점에는 사람들이 문제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빨간 색깔을 써주는 거예요. 우리 자사 상품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상품은 해결을 했구나. 해결책 상품에는 파란 색깔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 신호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빨강 파랑으로 해서 센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이제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이제 그렇게 비교하는 사진 등등등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니까 이 구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소스를 어떻게 찾냐면 기억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대표님이 찾아내신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수동 수제화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러면은 성수동 수제화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지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성수동 수제화. 수제화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퀄리티나 원단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출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퀄리티랑 박음질에 대한 내용이 상세 페이지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제화가 아닌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박음질이 막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통에 가서 하나 구매를 해오셔가지고 시장통의 구두에 박음질을 클로즈업해서 찍어주시고 우리 성수동 수제화에 박음질을 찍어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찾아낸 키워드에서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심리를 고민해보고 카피라이팅과 시각 자료로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찾아낸 그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자, 한번 검색해볼게요. 성수동 수제화 검색을 해요. 쇼핑 탭에 들어갑니다. 광고 영역 제외하고 리뷰가 좀 많은 리뷰 400개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뷰에 들어가서 평점 낮은 순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돈 버렸어요. 다른 신발은 245가 맨발에 맞는데 이건 너무 커요. 자로 재본이 250 나오네요. 무조건 크게 만들어서 편하게 하나 보네요. 수제라서 기대했는데. 자, 이거는 뭔가 사이즈 미스가 나서 문제점으로 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좀 더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신발이 가볍고 편한데 문제는 구두 굽이 우레탄 같은 가벼운 소재라서 안정감 있게 받쳐주지를 못하니 발목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문제예요. 타사 업체는 구두굽을 뭐로 썼어요? 우레탄으로 썼죠. 근데 우리 구두굽은 뭐예요? 저는 몰라요. 대표님 아시겠죠? 그거를 상세 페이지 써주시는 거예요. 구두를 오래 신었을 때 발목이 아픈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음표 사진. 구두굽이 발목의 편안함을 결정합니다. 이제 구두굽 우리 거 사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하고 폴리 우레탄 같은 구두굽 사진을 보여주고 가볍다. 무게에 올려놓고 무게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두굽이 필요하면 잘라야겠죠? 잘라가지고 올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구두굽이 가벼우면 안 됩니다. 우리 구두굽은 A라는 소재를 썼습니다. 해서 무게 비교해서 구두굽이 적당한 중량감이 돼야 발목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구구절절하는 게 아니라 딱 이펙트 있게 시각 자료랑 짧은 문장, 최대한 간결한 문장하고 같이 해서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구두굽이 가벼워서 고민이신가요? 발목이 아파서 고민이신가요? 발목이 아픈 사진. 구두굽이 우레탄이면 발목이 아픕니다. 구두굽을 A라는 소재로 바꿔보세요. 저희는 A라는 소재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피드백을 즉흥적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밖에 못 찾지만은 대표님은 하나의 상품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적어도 5페이지까지는 다 보셔야죠. 사실 5페이지 넘어가면 판매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리뷰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5페이지 안에서 최대한 많이 리뷰를 조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부분만 빼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작업은 소싱을 하시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해결책을 최대한 많이 해결한 제품을 저희가 소싱을 해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소싱을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부터는 키워드를 먼저 뽑으시고 그 키워드로부터 검색하는 사람들의 심리랑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검색하셔가지고 타사 제품의 리뷰를 보고 그 문제점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최대한 많이 해결한 상품을 사입을 해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쇼핑으로 넘어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상세 페이지가 쫙 읽기 좋게 나오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판매하는 제품은 뭐가 다르구나, 구두굽이 다르구나, 밑창이 다르구나. 이것도 보세요. 밑창을 표시를 하시면 되잖아요. 표시를 안 하시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똑같은 형식으로 혹시 이거 표시인가요? 이거 상표를 가리신 거구나. 이렇게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으시거나 그렇게 해야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여기 전부 다 텍스트가 검은 색깔이에요. 그렇게 가정하세요. 소비자들은 스크롤을 최대한 빨리 내려요. 그렇게 가정을 하시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세요. 소비자들은 스크롤을 계속 그냥 빨리 내린다. 그러니까 그 빨리 내림 속에서 이목을 확 끌어야 된다면 이렇게 검은 색깔로 다 하면 안 되죠. 자사천연 양가죽을 여기서 소재 차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께서 어디를 강조하고 싶은지 확인을 하시고 강조하고 싶은 곳에 파란 색깔을 텍스트로 입히고 글씨도 조금 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은데 싼 이유는 이렇게도 사실 구구절절하게 표현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싸다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대표님 상품이 싸다 하면 저렴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깃털 같은 가벼운 무게감이었는데 사실 이게 몇 그램인지 자세히 봐야 보여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시각 자료를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놔두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그램 수가 좀 더 잘 보이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발볼 넓힘 서비스 이거 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글씨 크기를 좀 더 굵게 하든가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본이죠, 기본. 구두가 편하려면 센터가 잘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말랑말랑한 쿠션보다 더 중요한 게 중심이 들려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허리가 안 아프고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아요. 이것도 문장 자체가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아요. 딱딱 끊어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랑말랑한 쿠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두굽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들려있지 않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딱딱 끊어치기를 해서 가독성이 좋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잘 읽히지도 않고 좀 그래요. 그런 것도 다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상세 페이지 안에 문장들의 신경을 써주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읽으면은 조금 더 어휘력이나 문장력, 판매에 있어서, 제가 말이나 국어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판매에 있어서 그런 단어들이나 어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기에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나 시각 자료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시면은 GIF가 이렇게 뚝뚝 끊기죠. 이 뚝뚝 끊기는 거 좀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GIF도 만드실 때 아이폰에서 그 정방향으로 크롭을 할 수가 있어요. 크롭을 하셔가지고 1:1 빌로 잘라서 쓰세요. 아시겠죠? GIF 만드실 때는 www.ezgif.com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GIF를 매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디오 투 GIF 있죠? 이걸 누르세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선택한 파일을 올리면 돼요. 파일을 이렇게 올려요. 자, 그리고 나서 업로드를 합니다. 자, 업로드를 하면은 기다리면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스타트 타임하고 엔드 타임을 해가지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영상 구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의 초 길이는 한 3초에서 5초 사이로 만드시면 돼요. 더 길어지면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3초에서 5초 사이로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 프레임 레이트 25로 해주세요. 25.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데 대신에 용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33 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25로 해가지고 컨버트를 합니다. 컨버트를 한번 해볼게요. 파일 사이즈가 17점 어떻게 나가죠? 자, 이게 12 밑으로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10
밑으로 떨어지면 좋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크면은 상세 페이지에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사이즈를 400에서 320 이 두 개로 합니다. 어차피 스마트 에디터에서 크기를 또 크게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0으로 한 다음에 컨버트를 해주면은 8.54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면서도 용량이 좀 작아진 그런 GIF를 얻을 수 있어요. 보세요. 굉장히 선명하게 끊김없이 잘 나오죠. GIF도 만드실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이브를 눌러주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이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거를 쓰시면 돼요. GIF는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팅 컷도 이렇게 이제 모델 착용 컷 좋아요. 모델 착용 컷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모델의 얼굴도 좀 나오게, 아니면 머리카락이라도 좀 나오게 의류 쇼핑몰 사진 찍듯이 한번 찍어서 연출을 해주세요. 왜냐면 어쨌든 상상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구두를 팔더라도 구두랑 전체적인 코디를 보여주는 것이 상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좋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사진의 크기가 어때요? 지금 한 개는 뭔가 좀 정방형 같고 또 한 개는 또 이렇게 세로로 길죠. 이거를 다 이제 정방형 1:1빌로 다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업계 탑 상세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진부터가 다르죠. 자연광으로 이렇게 쫙 이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코디가 나오게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리고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방형으로, 전신샷이어도 이렇게 정방형으로 전체적인 코디가 나오게, 요렇게 사진을 요렇게 찍는 겁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요것만 좀 따라해서 무조건 다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대표님의 본연의 색깔도 입히셔야 돼요. 무조건 따라만 하면은 손해입니다. 사고 과정 자체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코디 보시면은 코디도 아까 1개, 2개, 3개, 4개 코디도 엄청 많죠.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 만드시고 GIF 한번 만든 거 볼게요. GIF가 얼마나 부드럽게 잘 재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끊김없이 부드럽게. 다시 우리 대표님 거 보면 어때요? 이렇게 뚝뚝뚝 끊기잖아요. 화질 자체가 다르죠. 이건 사실 상품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게 퀄리티 자체가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처음에 좀 낯설어서 어려울 뿐이지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대표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도매를 하셨기 때문에 유통이나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매출액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성수동 수제화로 이렇게 다 줄이지 마시고 여성 구두, 여성 신발이라는 대표 카테고리 안에서 단화, 플랫슈즈, 스니커즈, 운동화, 슬리퍼, 구두 등등등을 가져가시면서 키워드를 조사하셔가지고요. 그 키워드로부터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시고 기획한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실제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나 GFA를 배우셔가지고 거기다가 마케팅을 태우시고요.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쭉 하시면서 브랜디나 에이블리 이런 데 플랫폼을 확장을 하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매출액이 펌핑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사몰을 만드셔가지고 자사몰에 상품을 올리시고 SNS 광고를 접목해 나가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각 플랫폼을 운영하실 때는 일단은 기본기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쌓이고 나면은 나중에 SNS 광고를 하실 때에도 훨씬 더 효율이 잘 나오고 광고 성과가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옹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